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역함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인 사정으로 역함수를 못 해가지고 2주 만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전주에는 또 저희가 그 레코드를 안 해가지고 3주 네. 만에 레코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 지금 그 저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음, 일단 책부터 그래도 영상은 맨 처음이니까 책을 다시 보여드리면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 사실은 교양인을 위한이란 6글자를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양인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학 전공자를 위한 수학자 강의.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요. 교양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건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네. 음. 이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들이 이 개념이 왜 생겼고, 누가 처음 만들었고, 어떤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천사를 겪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책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양인은 너무 오바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대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제목은 방정식의 불가해성, 다시 말하자면은 그 오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챕터 제목에 대칭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찾는 데 있어서 대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오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냐 없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군 이론도 나오고, 갈로아 이론이 결국은 군 이론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군 나오고, 그다음에 대수학이라는 아예 학문 자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대칭성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알고 싶은 주제, 언젠가 꼭 넘고 싶은 허들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뭔가 그, 그런 느낌이죠. 뭔가 간질간질하게 나를 계속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데 아예 모르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뭔가 이렇게 막힌 혀를 뚫어주면은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 몰라서 지금 못 넘고 있는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조건희 선생님을 오라고 해서 한번 특강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다른 수업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수업에서 안 네, 되면 한 번씩 조건희 선생님을 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대칭에서 막혔으니까 이걸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슬쩍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뭐 60분, 90분 내에 설명이 가능한 아, 범위일까라는 게 조금 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네. 오차 방정식의 그 불가해성을 알기 위한 준비 과정이 그 수학과 3학년 학생들의 한 학기 분량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60분 만에 과연 컴팩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사항이 들기는 하는데, 한번 슬쩍 여쭤보겠습니다. 또 모르죠. 뭔가 관통하는 뭔가가 또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간질간질한 데를 좀 긁어주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뭐 누가 와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14장을 읽으면서 13장 제목이 대칭의 등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의아했거든요. 난데없이 뭔 대칭이야. 이게 수학하고 뭔 상관이야 그 생각을 했는데 14장을 읽으면서 계속 대칭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가 보다 이 생각은 좀 제가 들었거든요. 계속 이 계층에 대해서 그, 그게 기본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13장에서 대칭이 등장할 때 정말 수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림 그릴 때 이 대칭을 많이 생각을 하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 이게 도대체 수학 공식하고 대칭이 뭔 상관이야.' 그게 음. 제목부터가 저는 굉장히 좀 난감했었거든요. 근데 14장 읽으면서 '아 진짜 중요하긴 중요한 건가 보다.' 이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아, 대칭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뭐 원이 갖고 있는 대칭성, 아니 뭐 사각형이 갖고 있는 대칭성 그런 것만 우리가 뭔가 도형의 대칭성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학에서도 구조,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은 대칭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이 갈루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그 공부를 조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이해는 못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대칭성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제가 음. 그래도 공부한 거를 조금 한번 보여드려보자면은 아, 어잉? 아, 요 화면 보이시죠? 네. 네네. 아, 네네. 2차 방정식 얘기부터 보통 시작을 하더라고요. 요거를. 음. 2차 방정식이 음, x 우리 보통 2차 방정식을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걸 만족하는 x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 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걸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생각보다 이게 되게 오래돼서 기원전 900년인가? 그때부터 이미 2차 방정식을 풀어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다 쓰진 않을게요. 그냥 뭐 2a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루트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이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풀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존재한다는, 근해 공식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손에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언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 존재하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해에 풀린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차, 4차, 5차 이런 것들의 근해 공식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3차는 다행히도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식이 존재하고 4차도 이것보다 한, 한 20배 정도 더 복잡한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 존재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차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 이게 우리가 수학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없어서 안 나오는 걸까?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대칭성 얘기를 보면은 항상 2차 방정식에서 시작을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아이고, 음, 어차피 개수는, 여기 앞에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개수는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그냥 기호를 제가 바꿀게요. 기호 바꾸는 건 뭐 아무런 그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를 뭐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바꿔도 사실 2차 방정식이잖아요. 전체 그냥 x제곱 앞에 있던 거를 그냥 전체를 다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그 만약에 이 방정식의 근이 p랑 p랑 q 하지 말고 알파랑 베타. 만약에 알파랑 베타이다 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은 아이고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꿔도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차 방정 여기 x제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형태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해가 알파랑 베타라면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은 사실은 같은 식인데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어야겠죠. 이걸
다시 전개를 해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아이고, 제곱,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그 저기 직문수에서 요즘 최근 직문수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등식인 거예요. 이거 두 개는. x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이 둘은 항상 같아야 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슬쩍 지우고 이 둘이 같은 식이라면, 그러니까 똑같은 식인데 다른 표현만 다른 것뿐이라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베타. 그다음에 b는 알파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쉬워요. 근을 알고서 근에서부터 개수를 뽑아내는 거는 쉬워요. 왜냐면 그냥 아까 했듯이 전개를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이 개수로부터 알파 베타를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알파는 뭔가 AB로 표현된 식, 베타는 뭔가 AB로 표현된 식 이렇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면은 요거를 사이즈를 조금만 줄일게요. 요것도 여기 놔두고 이것도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둘게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A랑 B를 잘 보면은 재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랑 B를 잘 보면은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들어갔죠. 여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들어갔죠. 알파랑 베타는 어떤 수잖아요. 알파랑 베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A와 B를 계산할 수 있죠. 네, 계산됐다고 쳐볼게요. 은근슬쩍 알파 대신에 제가 베타를 집어넣었고 여기에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고 여기도 알파 대신에 베타 집어넣고 여기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A, B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음. A, B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를 대칭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A랑 B가 알파 베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알파 베타를 넣는 순서를 바꿔도 A, B는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를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 알파를 A와 B로 표현하고 싶은 거고 베타도 A와 B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은 A와 B는 알파랑 베타에 대한 대칭식이죠.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뭐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 A, B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F와 G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개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개수를 어떤 공식에다 집어 넣어야 알파랑 베타가 나올까? 라는 건데, 알파랑 베타가, 죄송합니다. A랑 B가 알파 베타에 대한 대칭식이네? 그럼 이것도 어떤 A와 B가 이미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니까 이것은 다시 또 알파랑 베타에 대한 어떤 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기 A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B에다가 그냥 이걸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이러한 형태가 될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B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대칭식이 될 거예요. 알파랑 베타를 바꿔도 그 전혀 순서에 무관할 테니까. 그런데 대칭식인데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그러니까 그 공식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은 만약에 음, 근해 공식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하나라고 쳐볼게요. 여기 만약에 G라는 게 없고 G라는 게 없고 여기 알파만 있어요. 만약에 알파만 있고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F가 사칙연산만 있어요. 만약에 사칙연산만 있으면 이 F도 마찬가지고 F 프라임도 마찬가지고 F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F 프라임도 사칙 연산만 있다면은 알파랑 베타를 바꿔도 값은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는 두 개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사칙 연산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들어오는 게 루트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이게 제곱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곱근 배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4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2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루트 4는 2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곱근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값에서부터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그 똑같은 어떤 함수를 계산했는데 어떨 때는 알파가 나오고 어떤 때는 베타가 나오는 게 그럼 여기에 제곱근이 들어가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와지는 거죠. 이게 한 가지 그 대칭성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갖는 대칭성을 조금 표현을 하는 거라고 제가 조금 이해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레코드하기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제가 이 책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갈루아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도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3살 딸에게 가르치는 갈루아 이론.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연 13살 딸 아이가 13살 이 저자분의 딸에게 13살짜리 딸에게 가르치기 위하신 것이었을 때지만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과연 13살짜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고, 딸이 천재 아닐까요? 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변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이, 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쓰려고 노력한 흔적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까지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수학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딱 정확히 중간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이 대칭성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저도 사실은 완벽히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언젠가 꼭 제대로 이해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물론 이 책을 제가 그대로 드리기는 너무 많고, 그냥 제가 소화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 앞부분에는 그런 뭐 근의 대칭성 그런 얘기가 막 나오다가 뒤에 가면은 정말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학과에서 배우는 대수학 얘기가 정말 나옵니다. 그런데 대수학의 용어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사다리 타기 얘기가 나와요. 사다리 타기가 되게 좋은 그 예시거든요. 사다리 타기를 음, 이거 나중에 이 역함수에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책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방금 이 여기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갔냐? 어, 대칭식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이 대칭식에서는 알파랑 베타를 서로 이렇게
바꿔 끼워도 그 식이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 식을, 죄송합니다. 이 값을 교환한다는 것을 사다리 타기를 이용해서 그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다리 타기. 제가 사다리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 두 개만 그려볼게요. 여기 알파, 베타가 있고, 여기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제가 사다리를 하나도 안 그리면은 알파 자리에다가 그냥 알파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고, 베타 자리에다가 그냥 베타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쓱 하나 그어버리면은 알파 자리에다가 베타를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것을 마치 사다리 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 더 해볼까요? 감마, 감마.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알파 자리에다가 감마를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다가는 베타를 그대로 집어넣고 감마 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어떤 그 치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알파, 베타, 감마인데 베타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바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사다리를 이렇게 안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리면 너무 재미가 없죠. 이렇게만 그렸다. 그러면 알파 자리에 감마가 들어가고 베타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고 감마 자리에 베타를 넣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알파 자리에 감마가 들어가고 베타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고 감마 자리에 베타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를 서로 맞바꾸는 것. 그런데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해라고 생각을 하면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그 알파, 베타, 감마라면 결국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은 원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또 항등식으로 놓고 전개를 해보면은 a는 공간이 좁다. 조금만 공간 좀 늘리고 쓸게요. A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요. 이거 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사실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게 대칭이네 라는 것만 그냥 감상하시면 돼요.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되고 C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돼요. 요거 잘 보시면은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다가 꼭 알파 베타 감마를 순서대로 안 넣어도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알파 대신 베타 넣고, 베타 대신 감마 넣고, 감마 대신 알파를 넣어도 이 ABC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A는 바뀌지 않나요? 빼기 A는? 어차피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 마이너스라서? 네네네. 아니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세 개를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해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내가 해 세 개를 어떤 순서로 넣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꼭 해 세 개를 순서대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방정식을 저렇게 그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쓸 때 내가 뭐 작은 순서대로부터 알파, 베타, 감마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알파, 베타, 감마를 순서로 바꾼다고 여기 이 방정식이 달라질 리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전에 했던 말과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를 어떤 순서로 넣든 상관없이 ABC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게 사실은 같은 말을, 그러니까 동어를 반복하는 것 뿐인 거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한 뭐 알파벳 대신에 베타 넣고 베타 대신에 감마 넣고 하는 게 여기 딱 사다리 타기의 비유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대칭성이라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까? 아,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 교환 법칙은 어, 같은 연산은 교환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어, 그런 어,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음, 음, 모르겠는데 그 두 개를 더 합쳐서 추상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어, 어떤 그러니까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되죠. 왜냐하면 A 더하기 B는 항상 B 더하기 A니까. 이건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A 곱하기 B도 항상 B 곱하기 A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대표적인 게 A-B는 B-A랑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여기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일반화를 해보자면은 A와 B를 무언지 모르지만 그 무언지 모를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연산 순서를 바꿔도 이게 항상 같으냐? 항상 같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항상 거고. 성립하지 않았어요? 아까 항상 성립했었잖아요. 아까 어느 부분에서요? 아니,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나 네. 다 바꿔도 다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는 제가 여기 쓴 이 부분 있잖아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요 부분, 여기 연산이라고 쓴 이 부분을 어, 그렇게 정의하면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조금 어떻게 정의하면 깔끔할지 머릿속에 안 떠오르긴 하는데 만약에 이 연산을 음, 제가 좀 전에 그 보여드렸던 대로 그 해에 집어넣는 순서를 바꾸더라도 항상 결과가 같다는 그런 식으로 이 연산을 정의한다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정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추상화의 좀 어려운 점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의 순서를 바꾸어도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연산에다가 어떤 표현으로 집어넣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어, 연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정의가 돼야 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연산은 그 어떤 그러니까 연산도 사실은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의 곱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가는 이러한 함수의 형태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을 얘기하려면 이런 함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을 바꾸는 것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을 이러한 함수의 형태로 쓸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이 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해한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한 것은 지금 딱 사다리 타기까지 이해했고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그리고 사다리 타기가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여기서 사다리 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사다리 타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사다리 타기가 재밌는 게 사다리가 한 5개쯤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5개 있으면 왠지 오차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오차 네. 방정식에서 근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직 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거의 오차 방정식까지는 몰라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뭐 기호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1, 2, 3, 4, 5라고 할게요. 그러면 1, 2, 3, 4, 5 여기다가 사다리를 이렇게 막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 그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1은 누구한테 가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해보죠. 1은 3으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3은 이렇게 3은 1로 가고 3은 1로 가네요. 3은 4로 가면 안 돼요? 어? 제가 잘못 그었나요? 아니, 지금 3이 두 개가 구워져 있으니까 네. 왼쪽으로만 가라는 부분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도 되지. 제가 방금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4에서 아, 끝나면 안 그거 돼요. 그건 이제 사다리 타기의 룰을 따라야죠. 네, 그건 사다리 타기 룰 따른다 치고. 음. 네, 그러면 1로 가죠. 그러니까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호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쓸게요. 1은 3으로 가고 3은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다음에 2는 2 그대로 있네요. 2는 2에서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4는 5로 가고 예시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예시가 나오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막 꼬이는 그런 예시가 나와야 재밌는데. 지금도 꼬여 있어가지고 모르겠네. 잠시만요. 이 이렇게 해볼까? 1, 2, 3, 4, 4. 이거 괜찮다. 1은 이렇게 가면 1은 2로 가고요. 2는 그러니까 제가 사다리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지금 원리를 모르니까 아, 사다리 타기가 예, 사실 되게 쉽습니다. 아 그래요. 어, 사다리 여기 갈림길을 만나면요. 예, 무조건 꺾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아래로 가거나 사다리 만나고 그 사다리를 따라서 옆으로 가거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 꺾으니까 일로 가고 그다음에 예. 또 아래로 가다가 여기서 만났으니까 일로 가고. 그러니까 위로는 갈 수가 없는 거군요. 네네. 위로는 못 갑니다. 아, 네네네. 이렇게 가면은 사다리 게임 그 룰을 모르니까 왜 아, 왼쪽 네, 이걸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미처 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1이 2로 가잖아요. 원칙이 있다니까요. 이걸 처음 본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 생각 못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2를 한번 그럼 찍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는 네.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꺾어졌잖아요. 2는 이제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1로 갔잖아요. 아니죠. 여기 밑에 하나 또 있잖아요. 여기 왔다가 여기서 또 갈림길을 그러니까 만나잖아요. 일단 1로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아, 또 2로 가다가 네. 다시 꺾여졌으니까 3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해를 한 거네요? 네네네. 그럼 3은 어떻게 되냐면 네. 4로 갔다가 내려와서 5로 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3은 5로 가고요. 4는 꺾여서 네. 3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2로 갔다가 다시 1로 가네요? 어? 네. 이상하다. 4는 1로 가고요. 5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5부터 먼저 해보면은 5는 어디 4로 갔다가 색깔로 해볼까? 4로 가네 그냥. 끝이네. 5는 그냥 4로 가잖아요. 예, 예. 5가 4로 가고 좀 전에 4가 다시 1로 갔죠. 예. 이 사다리를 네. 제가 지금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은 요러한 기호로 쓸 거예요.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5로 가고 5는 4로 가고 4는 1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그런데 요거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다리를 제가 어떻게 그려보고 싶냐면은 이 사다리를 어이구 어이구 음 잠시만 여기 1, 2, 3, 5, 4 요거 잠깐만 여기 구석에다가 잠깐 써놓을게요.
1, 2, 3, 5, 4라고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사다리를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자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정확하게 칼이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뚝 자를게요. 뚝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 밑에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이 위에만 한번 보시면은 이 위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여기를 제가 아예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를 아예 가려버리고 이렇게만 딱 보면은 이건 어떤 사다리냐면은 1과 2를 맞바꾸는 사다리죠. 밑에가 그냥 다 이런 상태라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냥 이런 상태라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건 1과 2만 맞바꾸고 나머지는 1, 2만 맞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가는 사다리란 거 아실 수 있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요거를 떼가지고 요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다 신경 안 쓰고 이것만 딱 보면은 음. 이거는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3과 4만 맞바꾸는 어떤 그 연산? 함수라고 할게요. 어떤 함수라는 게 상상이 되시죠? 네. 아무리 복잡한 사다리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서 보면은 결국은 모든 사다리는 두 개를 맞바꾸는 연산을 연속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맞바꾸는 연산을 연속해서 한다고? 네.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네요. 요거를 즉 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1, 2, 3, 4, 5 하지 말고 한 1, 2, 3만 해볼게요. 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런데 이거 제 욕심입니다. 1, 2, 3만 좀 볼게요. 지금 요게 하나의 사다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다리는 1에서 출발하면은 2로 가고, 그러니까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이러한 사다리란 걸 알 수가 있죠. 1은 3으로 가는데 내리고 내리면 1은 3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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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여기서 한번 더 꺾이니까 여기서 밑에도 있구나. 네네네. 네. 네, 그리고 2는 네. 1로 2는 갔다가 다시 2로 갔다가 3으로 가네요. 네, 이렇게 가니까 3으로 가고, 네. 네, 3은 2로 갔다가 1로 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어떠한 그 연산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네. 이걸 제가 어떤 그림으로 보고 싶은 거냐면 이런 그림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어떤 x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x라는 함수가 있고 1, 2, 3이 있고 1, 2, 3이 있는데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함수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함수로 봐도 사실은 문제가 없겠죠. 네. 똑같은 얘기를 그냥 그림만 다르게 그려놓은 것뿐이니까.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만 보면은 나머진 다 밑에는 다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방금 박스 친 부분만 보면은 1과 2를 맞바꾸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다는 게. 네. 1과 2를 맞바꾼다는 것은 함수로 따지자면은
1, 2, 3, 1, 2, 3에서 3은 자기 원래대로 가고 1과 2를 맞바꾸는 이러한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짝대기는 2와 3을 맞바꾸는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다시 1과 2를 맞바꾸고 여기서 다시 2와 3을 맞바꾸는 음. 마치 이 사다리가 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1, 2, 3, 1, 2, 3, 1, 2, 3인데 첫 번째가 1과 2를 맞바꾸는 거였죠. 네. 첫 번째 저 가로줄은 이 함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가로줄은 2와 3을 맞바꾸고 있는 거니까 이 사다리이고 세 번째는 다시 1과 2를 맞바꾸고 있으니까 이런 함수고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 1, 2, 3. 다시 2와 3을 바꾸고 있죠. 이렇게. 사다리, 사다리의 그 가로줄 하나하나를 긋는 것이 나머지는 다 놔두고 두 개를 서로 스위칭을 하는 어떤 연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무리 복잡한 사다리라도 이러한 두 개를 맞바꾸는 함수를 연속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네. 말하면 함수의 합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다리를. 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책이 그 용어를 쓰진 않았는데, 그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개를 맞바꾸는 거를 트랜스포지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어떤, 그러니까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모든 1대1 대응은 이렇게 두 개를 맞바꾸는 것의 연속으로 그 연속의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정리가 있어요. 그냥 음. 1, 2, 3뿐만 아니라 그냥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음. 일종의 음악으로 치면 화음 법칙 같은 거네요. 어. 제가 화음 법칙을 몰라서. 어. 아니 저도 모르는데 네. 어떤 음 음 음끼리 잘 연결되는 것끼리 모여 가지고 또 그다음 또 화음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좀 그 생각이 좀. 음, 음, 근데 사다리로 설명하는 건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도 정말 13 살이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설명이 되는 너무나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여기 1, 2, 3을 이렇게 썼잖아요. 예. 이걸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수학책에 보면은 이런 표기가 나옵니다. 어. 1, 2, 3이라는 이런 표기. 아. 이 1, 2, 3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음. 이렇게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거를 이 함수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실제로. 음. 그래서 실제 저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함수의 합성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1, 2, 3을 가지고 어떻게 쓰던 간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성하든 간에 항상 음,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모든 1대1 대응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총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1이 일로 가고 네. 이 응?
네. 요렇게 가는 거. 네. 그냥 화살표도 귀찮으니까 그냥 선만 그을게요. 음. 요거. 그다음에 요렇게 바꾸는 거. 요렇게 바꾸는 거. 그리고 요렇게 바꾸는 거. 음. 맞나? 제대로 그린 건가? 요렇게 바꾸는 거. 네. 요렇게 6개가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다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도 1, 2, 3, 1, 2, 3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이것도 기호가 있습니다. 실제 수학책에 보면은 이걸 S3라고 부르더라고요. 왜요? S가 아마 시메트리의 약자일 거예요. 음. 아, 그 3은 숫자가 3개다 이 말인가요? 네네네. 어. 지금 제가 공부한 거를 그냥 그대로 말씀을 사실 드리고 있는 건데, 잠시만요. 제가 혹시 헛소리한 거 없는지 잠깐만 좀 확인하고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14장에 헛소리 나옵니다. 이거 다 헛소리야 나옵니다. 저는 그거 읽다가 박수 쳤어요. 아, 제가 다 잊어버려도 그 단어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 S3 지금 원소가 6개 있잖아요. 예. 6개 중에서 이름을 붙일게요.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6번째가 뭐죠? 그냥 항상 5개밖에 안 써왔는데 지금까지. 뭘까요? 6번째가. 모르겠다. 에탄은 확실히 아닌데. 음, 크사인가? 아니, 모르니까 그냥 파이라고 할게요. 모르겠다.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알파랑 베타랑 합성을 하면, 지금 알파도 함수고, 베타도 함수잖아요. 두 개를 합성해도 무언가 함수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합성한 거는 반드시 S3의 원소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감마랑 델타를 합성해도 S3의 원소가 될 거예요. 네. 사실은 이 S3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하면은 이 여기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개도 가져와도 되지 않나요? 네, 됩니다. 어떻게 가져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아직 더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와요. 베타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베타에다가 뭘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 먼저 해야 돼요. 이 얘기 먼저 해야 됩니다. 감마에다가 무언가를 합성해서 감마가 그대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뭐지? 이 감마의 합성을 앞에다가 합성하든 뒤에다가 합성하든 감마가 그대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일 거예요. 그냥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으로 3으로 가고 이거는 앞에다가 합성하든 뒤에다 합성하든 감마가 그대로 나올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산을 해도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델타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델타 말고 베타 할까? 베타에다가 무엇을 합성하면 알파가 나올까? 제가 알파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베타에다가 이왕이면 베타도 이렇게 쓸까요? 베타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베타에다가 무엇을 합성하면은
알파가 나올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하는 저 항등원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연산하면 되겠죠. 왜냐면 1은 2로 갔다가 다시 1로 갈 거고, 2는 1로 갔다가 다시 2로 갈 거고, 3은 그냥 원래 3 그대로 있고. 요거, 이, 이 두 개를 합성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혹시 이거 좀 어려우신가요? 요거? 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뜨지? 음, 제가 그림을 좀 작게 그려서 그런데, 지금 베타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어떤 함수예요. 그러니까 네. 요게 베타예요. 1, 2, 3.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결과적으로 이게 1, 1, 2, 2, 3, 3 이러한 함수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이 원래대로 가려면은 1이 2로 갔으니까 다시 1로 가야 될 거잖아요. 이게 2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 중간을 모르고 이 아, 최종적으로 봤을 때 1이 1로 가게 만들려면은 1이 아, 2로 갔다가 다시 1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2는 다시 2로 보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1로 간 거를 다시 2로 보내야겠죠. 예, 3은 그냥 원래대로 가면 될 거예요. 예. 이거 보니까, 이거 베타네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가져와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엡실론이라고 써놓은 거 저거 가지고 와볼게요. 엡실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1, 2, 3, 1, 2, 3, 1, 2, 3. 엡실론은 1이 3으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2로 가는 어떤 함수예요. 이게 엡실론이에요.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이 3으로 갔잖아요. 3을 다시 1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2가 1로 갔으니까 다시 2로 보내야겠죠. 3이 2로 갔으니까 2는 다시 3으로 보내야 될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거임을 알 수가 있죠. 음, 바로 여기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알파,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불렀던 그 함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을 쭉 정리하면은 여기다가 이 6개 중에서 여기에다가 무얼 집어넣든 간에 항상 여기 첫 번째 슬롯에다가 무얼 집어넣든 간에 두 번째 슬롯에다가 이 또 S3에 있는 적당한 걸 집어넣어서 두 개를 합성했을 때 알파가 나오게, 항등원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어떤 걸 가져오든 간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합성시켜서 항등원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관계라는 뜻이에요. 지금 S3라는 집합은 이 여기 두 개의 원소를 합성을 해도 아무거나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해도 그 결과물은 S3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여기에다가 알파를 연산하면은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여기 세모라고 쓸게요.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항상 무언가 있어서 두 개를 연산하면은 항등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역원의 존재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원의 존재성. 그리고 이 세 개가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군이라고 부릅니다. 군. 군이라고 부르고 더 굵게 쓰고 싶은데 굵은 글자가 이게 최대네요. 군이라고 부르고 특히 이런 S3 같은 어떤 그 뭐 1, 2, 3,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모든 그 1대1 대응들을 다 모아놓은 이 군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칭군이라고 불러요. 여기 대칭이라는 것 때문에 S라는 기호가 붙은 거예요. 시메트리라는 게 붙은 거예요. 사실 이것만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은 사실 이 책의 절반을 절반이 뭐지? 절반 조금 넘게 이해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까 요 책이잖아요, 요 책. 음.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는 읽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더 어떤 얘기로 진행이 될지는 저도 아직 좀 더 탐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알 듯 말 듯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명확하게 좀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맙습니다. 13살이 된 건가? 아,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막 떠듬떠듬 설명을 한 건데, 아니, 이런 설명은 제가 처음 네, 들어봐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선생님, 저도 참, 정말 너무 재밌고, 음. 수학을 이렇게 배우면 정말 안 싫어하면서 살아올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이 제가 좀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수학 싫어하는데 할 줄도 모르고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사실 뒷부분은 네. 음. 조금, 아,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제가 이해하는 것부터 도전이지만, 이걸 과연 이 역함수 시간에 제가 잘 어. 소화시키고 재가공을 해서 잘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읽고 있는 책 말씀하시는 거죠? 요청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듣고 또 그 책을 읽으면 좀 어, 이해는 참 잘 될 것 같네요. 그냥 혼자서 읽어보는 거하고 달라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 조건희 교수님께서 만드셨던 그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기대주라는. 어, 그걸 공부하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람들하고 스터디 하다가 제가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아, 저는 참, 두 번까지 공부하고 세 번째 시간에 바이바이 하고 떠났습니다. 도대체 수학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군이라고 그러면서. 음. 정말 14장 읽어도 항상 군, 대칭,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함수. 따지고 보면 맨날 같은 설명을 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맞아요. 사실 여기 지금 다시 원래 책으로 돌아와서 요 책. 이 네. 책에 그 13장, 14장에 나오는 대칭 얘기가 네. 그 대칭, 군, 대수학 이런 얘기가 네. 저같이 그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그냥 공학도의 입장에서 수학을 그냥 도구로서만 사용해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이거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같이 수학을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학은 그냥 계산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그 장치를 만들든 아니면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하든 그 장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 어떤 그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잘 만들기만 하면은 여기서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이 장치 또는 현상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측이 잘 되는 모델만 만들면은 사실 이 모델만 믿고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근데 수학을 모르면 그 모델을 어디 가서 찾아요? 물론 거기엔 수학이 쓰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학, 수학을 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써요? 안 어, 거죠. 좀 결이 많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음. 네. 이 대수학이 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신세계냐면은, 도구가 잘 동작하면은 뭐 오케이인 거지. 라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해왔다면은, 이 대수학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도구가 왜 동작하는 거지? 음, 라는 거를 궁금해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동작하는 건 오케이. 이 왜 동작하지, 이거? 약간 거기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전공에서 조금 멀어진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인 건가요? 아니, 어, 도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멀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음, 네. 왜냐하면 이런 대수학의 주제들을 일단 저는 다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뭐, 이걸 쓸모가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순수한 그 학문적인 호기심 또는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학을 이용할 때도 조금 더 좀 재밌게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부가 쓸모가 없지는 않을 거니까, 그쵸? 네네네. 새로운 관점을 주기는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군 구조를 가지고 있네? 음, 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던가, 그런 음. 식으로. 제가 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요거 잠깐 화면 쉐어 끄고, 화면 쉐어는 지금은 잠깐만 꺼도 될 것 같아요. 요거거든요. 음, 아, 요거 루빅스 큐브. 네. 이 루빅스 큐브를 돌리는 것도 사실은 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단 요거 회전 안 하고 여섯 면이 있으니까 돌리는 방법이 여섯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렇게 돌리거나 여기를 이렇게 돌리거나 뒤를 돌리거나 위를 돌리거나 아래를 돌리거나 라고 여섯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돌리는 모든 시퀀스들은 좀 전에 말했던 여섯 가지의 합성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시퀀스를 가지고 오든 간에 그 두 개를 합성하면은 결국은 이 돌리는 어떤 시퀀스가 될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요렇게 돌렸다? 이것도 하나의 시퀀스잖아요. 네. 이거는 항상 역원이 존재해요. 반대로 돌리면 되니까. 음, 제가 방금 했던 거에. 음, 그래서 실제로 루빅스 큐브의 그 해법을 찾는 것,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은 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 실제로 군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면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가끔 심심할 때 하는 장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제가 방금 뭔가 네 번 돌렸거든요. 이 네 번 돌리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다 맞는 여섯 면이 다 맞는 이러한 상태로 되돌아와요. 음, 이것도 사실은 군을 이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아까 그 설명을 들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음. 확실히 알겠어요. 네, 요거 좀 재밌어요. 오늘 설명이 너무나 저한테는 재밌고, 이해의 어떤 깊이를 많이 좀 준 것 같아요, 저한테.
그 큐브 볼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안 보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심할 때마다 요 큐브를 갖고 노는데 제가 가끔 하는 장난이 뭐냐면은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한 3개, 4개 정도 되는 요런 거 요런 거 만든 다음에 이걸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음, 이거 몇 번 해야 돌아올까? 음, 근데 한 빠른 거는 한 뭐 10번, 20번만 반복하면 원상태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가끔 제가 이상한 시퀀스를 잡으면은 100번, 200번을 해도 안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원래 상태로. 그걸 100번, 200번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네, 해봤어요, 실제로. 이게 왜냐면은 음. 이게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아, 에이, 그럴 리가.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반드시 언젠가는 원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거를. 근데 네. 그게 몇 번째쯤 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눈으로. 그래서 100번, 200번쯤 하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하다가 이제 제가 까먹어요. 음, 이거 반시계로 돌렸던가? 시계로 돌렸던가? 잠깐, 내가 좀 음, 전에 제대로 돌린 게 맞나?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겠네요. 어,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큐브도 이거 그 예전에 그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 그거 공부할 때 특히 이 대수학 쪽, 군 쪽 공부할 때 막 공부하다가 어느 날 딱 큐브를 봤는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군으로 볼 수 있겠네? 검색해보니까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응.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음,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음, 이 수학하면 좀 별나라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항상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뭐, 하고 싶은 사람들 하는 이상한 것,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내 주위에서 그냥 정말 이런 군 같은 게, 저는 갈루아 같은 사람은 좀 이상한 별나라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네. 갈루아, 어디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이런 거 써 있던데, 갈루아가 만약에 20살에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 수포자는 더 늘어났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제가 빨리 안 죽었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괴물 같은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짧게 살면서도 이렇게 정말 임팩트 있게 수학의 역사를 남기는 거 보면, 진짜. 아무튼, 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만 가지고 1시간을 넘게 해버렸네요.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사다리 타기를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간식 내기, 사다리 타기 이런 것만 해봤어가지고 네. 요즘 좀 신기했어요. 그때는. 저도 약간 사다리 타기를 볼 때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제 아는 척해 앞으로, 어디 가서. 앞으로 사다리 타는 거 보면 이제 사다리 타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거는 저는 어떤, 사다리 타기를 그냥 제비 뽑기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예, 그 이상 한 음, 번도 생각을 못 했기 예, 때문에, 네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 우리가 군이나 이런 개념들하고 같이 살아왔구나 하는 걸 오늘 배웠고,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다리 타기가, 그러니까 사다리 타기가 제비 뽑기랑 다르다는 것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음, 무슨 말이냐면은, 제비 뽑기는, 그러니까, 방금 말한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다르다는 거냐면은, 만약에, 제 말을 다시 할게요. 사다리 타기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도 2로 가고, 2도 2로 가고, 3도 2로 가고,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아요, 사다리에서. 그런 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다리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여기만,
여기만 보면은 1과 2를 맞바꾸는 거고, 여기만 보면은 2와 3을 맞바꾸는 거고, 여기만 보면은 1과 2를 맞바꾸는 거, 여기를 보면 2와 3을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해서 스위칭, 두 개 스위칭,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1대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상황, 예를 들면 뭐 1도 2로 가고 2도 2로 가고 이런 상황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를 사실 방금 얘기했던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대칭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걸 대응이라고 설명하는 건 틀리는 거죠. 대칭과 대응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네. 근데 얼핏 보면 대 대응 관계에는 이게 성립이 안 되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음, 제가 아는 수학에서 대응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는 1대1 대응밖에 없는데 1대1 대응은 하나씩 뜯어보면 네, 전부 1 대응인 거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네,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 대응 관계가 되는 건 아닌 건가요? 맞습니다. 네. 대칭군이라는 게 네. 1대1 대응을 전부 모아놓은 음,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아유, 빨간색으로 제 다 칠해놔가지고 음, 지워지나? 지워지나? 지워진다. 예, 제가 아까 써놨던 요거 이게 이걸 우리가 대칭군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대칭군의 정의가 이러한 어떤 집합에서 그 집합으로 자신의 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대칭군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1대1 대응은 사다리 타기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다리 타기만 딱 떼놓고 보면 대칭이라기보다 오히려 대응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다리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이건 1대1 대응이죠. 예. 네. 그러니까 군이라는 말을 쓰려면 대응군은 아니지만 이 자체로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요거 사다리 하나는 1대1 대응이고 가능한 1대1 대응을 또는 가능한 사다리를 모두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대칭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워 가지고 좀 신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머지 14장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짱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 저 같은 책을 맹탕이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짱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14장을 못 읽고 와가지고 제가 다른 책 읽은 걸로 그냥 땜빵을 한 건데 네, 훨씬 재밌습니다. 땜빵이 잘 됐군요. 아주. 아주 근사합니다. 이해가 쏙 됐어요. 예, 저는 함수로 이렇게 설명하는 대칭군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확 와닿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저한테. 맞습니다. 아, 10, 여기, 원래 책으로 돌아와서 여기 13장 부분은 사실은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근의 탑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근의 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자연 무리성에 대한 정리라든가, 근을 첨가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검색하니까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여기 있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 뭐 근을 첨가하기, 영어로 다 써 있거든요. 이게 adjoining a radical이라고 써 있고, 근의 탑은 radical tower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뭐 자연 무리성에 대한 정리, theorem on natural irrationalities라고 이게 검색하면은 다 이 용어 그대로 나오는데 문제는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음. 보통 인터넷에 이런 걸 찾아보면은
나오는 설명들이 되게 좀 무서워요, 저는. 읽어보기가.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아, 이걸 설명하려면은 먼저 이걸 알아야 되고, 아, 근데 이걸 알고 싶어? 그럼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고 싶어? 그럼 이걸 알아야 되고, 위에 이만큼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사전 지식이 이만큼 쌓여놓고, 이걸 다 안다는 가정 하에서 그 밑에 거를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위에 나오는 용어와 개념들을 모르면은 찾아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그 한정된 지면과 자원 내에서 이 위에 쌓여있는 이 탑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걸 다 안다고 가정하고 용어랑 개념을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할 텐데 저같이 수학을 수학과 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찾아봤으나 호기롭게 찾아봤으나 깨갱하고 돌아오고 아 내가 이걸 볼 스텝은 지금 아닌 것 같다. 더 쉬운 거를 보자.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사놓은 책이 있었구나. 아, 이런 책이 있었군.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 잠깐. 아까 제가 그 루빅스 큐브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이 책에도 루빅스 큐브가 나와요. 음. 여기 나와요. 지금,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음. 요런 그림 나오거든요. 아마 비슷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도. 그 작가분은 정말 공부가 그래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분이네요.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네네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정말 대단하죠. 따님은 어떻게 컸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후기로 좀 남겨주면 좋을 텐데. 어느 그건 제가, 정도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네. 실패했는지, 아니면 정말 수학자로 컸는지, 뭐 이런 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 책만 딱 떼놓고 볼 게 아니라 어떤 대를 이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궁금하네요, 그거. 예, 저는 그래도 그 문과이기 때문에 문과적인 생각을 아무래도 조금 더 이과보다는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 얘기도 나온다. 아, 뭔데요? 아마 이거, 그렇지. 아마 이 문제일 거예요. 요 퍼즐 아시죠? 네, 요렇게 한 칸 비어 있어서 블럭 예, 하나씩 밀면서 예, 그 그렇죠. 자리 알아요, 바꾸는 거 알아요. 아시죠? 네, 예, 알아요. 네네. 이거 15 퍼즐이라고 부르거든요. 숫자가 15까지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 관련해서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음, 숫자가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14랑 15만 서로 맞바꿔 볼게요. 어떻게 맞바꿀 거냐면은 요렇게 어? 음, 이겁니다. 요거. 음, 음. 15, 14 맞바뀐 거 보이시죠? 예. 네네. 퀴즈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마지막 빈칸 이걸 내가 이 블럭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딴 거는 다 그대로 있고 14랑 15만 맞바뀌어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1대1 대응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이거 안 됩니다. 왜요? 안 된다는 게 사실 증명도 돼요. 아, 어, 네, 증명이 돼요. 이 얘기가 나오고 아마 이것도 결국은 군 얘기로 증명을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르게 증명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마 군으로 증명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도 할 수 있냐면은 요 큐브 있잖아요. 큐브 예.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 큐브를 그 어떤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참, 요걸 설명드리려면 이걸 맞추고 얘기하는 게 좋은데 잠시만요. 좀 빠르게 한번 맞춰볼게요. 200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점코도 좀 먹이면서 거의 좀 어디 오늘 잘하셔서. 너무 좀 상스러운 언어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지금 여기 다 맞았잖아요. 네, 빨리 하셨다. 네. 저는 한 40초 있으면 다 맞춥니다. 음, 재밌는 게 제가 아무리 복잡한 시퀀스를 해서 이걸 섞더라도 네, 완벽히 맞은 상태에서 요거 하나만, 요 블럭 하나만 제가 이렇게 돌려볼게요. 요런 모양. 지금 딴 데는 다 맞았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네. 상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상태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 네. 아무리 어떤 시퀀스를 쓰더라도 불가능해요. 그게 15가 아니고 다른 더 많은 큐브 같으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정확한 제가 알고 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대답입니다. 아니면 아주 줄여버리거나 하면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그것도 안 있어요. 되고. 네네네. 그 왜 1대1 대응이 안 되죠? 어,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답은 알았습니다. 안 네. 된다. 네. 그래서 왜 어릴 때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다 부순 다음에 부수고 다시 조립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이걸 부순 다음에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누가 아무렇게나 조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맞추다가 아무렇게나 조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그걸 봤어요. 이 큐브 있네? 그래서 제가 막 맞췄어요. 맞추다가 만약에 이런 상태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한 이런 상태 있죠. 이런 네. 상태가 나왔다. 그럼 아이씨 이거 누가 부쉈다가 막 조립했구만.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아까 이게, 14, 15 맞바꾸는 게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알았습니다. 음. 제가 수학사는 모르지만 교양은 아주 넓어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모르지만 앞에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두 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거나 넓어지면 되지 뭐. 어이, 맞아. 맞습니다. 완전 선생님 동의합니다. 덕분에 수학사는 안 넓어지만 교양은 아주 아주 풍부해지고 있고. 뭐든 넓어지면 좋은 거죠, 뭐. 예, 그렇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군요. 왜 약도 보면은 부작용 중에서 긍정적인 부작용이 있잖아요. 음.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아, 부작용은 전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전혀. 플러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음,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단어의 어감 때문에 뭔가 나쁜 것 같지. 사실 영어로 보면은 그냥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그 음,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라는 뜻이지. 이게 음, 좋다 나쁘다는 아, 전혀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좋은 그러니까 좋게 작용하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음. 오늘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잘 가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수학은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한 페이지씩은 매일 살펴보고 또 주일날은 한꺼번에 또 집중해서 보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한 예의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르긴 뭘 하나도 모르지만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14장부터는 네. 정말로 만들어진 지 한 100년, 그러니까 200년이 채 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헛소리라고. 거기 헛소리 어디 헛, 있나요? 헛소리 단어가. 모르시나요? 14장 읽다 말았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거기가 299페이지에 나옵니다. 가공할 헛소리라고. 아, 제가 이거 읽으면서 줄 쫙 치고 박수 쳤습니다. 헛소리야! 이러면서 이 책 중에 제일 좋은 문단이야 이러면서
그 앞에 보면 또 괴물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긴 숫자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일십, 백천, 만, 십만, 이 뭐야 이래. 그 밑에 보면 괴물군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8 곱하기 10의 53승입니다. 어, 이런 숫자 본 적 있어요? 저는 이 저, 숫자 보고 그냥 기절 초풍할 뻔했는데. 안 보고 싶 아, 이런 내용이 나오는군요. 네. 이 존 콘웨이라는 분이, 지금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연세 되게 많으실 텐데. 그 수학 퍼즐계의 대부시거든요, 이분이. 아, 그래요. 네네네. 음. 그래서 저도 아마 책장에 보면 책 몇 권 있을 건데, 그, 몇 분 있습니다. 수학 퍼즐계의 대부가. 존 콘웨이도 있고, 어, 마틴 가드너라는 분도 있고,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네. 14장부터는 정말로 만들어진 지 200년이 채 안 된 내용들이고, 사실은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그 제대로 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반대로 말하면 하는 모든 얘기가 전부 다 엄청난 헛소리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주제들이라서 이걸 제가 하는 게 맞는지 잘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냥 뭐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죠, 뭐. 또 그다음 이제 정비경 선생님께서 책을 이제 선택하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맞아요. 재미있는 책을 또 선택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또 정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책을 선택해 주지 않으실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안 찾고 저 서점에 가서 직접 보고서는 찾으려고 했어요. 네. 틈틈이 서점에 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그 영풍문고랑 좋은 거가 있어서 음. 심심할 때는 늘 가가지고 이렇게 늘 보면 예. 제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지라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일단 수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혈 수준도 좀 감안해 주시고 재밌으면 그냥 하는 거죠. 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딱 한 것만 하지 않고 한 두세 개를 뽑아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보면서 같이 고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근데 그 골라가지고 시간을 일주일 동안 읽으려면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아니, 두세 개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두세 개 음. 중에서 어떤 걸 볼까요? 이렇게 셋이 같이 의논해서 예. 결정하면 음, 예. 어떨까 예. 싶어서 천천히 요거 끝날 때쯤 네네. 뽑보고는 네. 찾아서 오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거 역함수 시작한 지, 저 언제 시작했죠? 이거? 역함수요? 언제 네. 시작했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어차피 다 기록이 있으니까. 줌에 1월 21일에 처음 했습니다. 예, 1월 21일에 처음 해 가지고 네. 공부는 28일부터 했네요. 네네네. 28일에 첫 번째, 그러니까 21일은 OT를 했고, 예, 예. 28일에 첫 번째 모임을 했으니까 예.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음. 3개월 동안 아주 느리지만, 슬로우 앤 저는 스테디로.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굉장히 그런데 지금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그런가요? 예. 저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같은 걸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속도 좋은데? 막 생각하고 있던데. 속도 좋은데 너무 재밌다. 네. 아, 정말 저는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럼 뒷부분은 그냥 가볍게 같이 이렇게 슬슬 읽으면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예, 그냥 네, 예, 뭔 일 헛소리야 그냥, 이러면서 가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게요. 예. 네,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17장은 그래도 조금 아는 게 있어가지고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18장. 확률은 정말 모르고, 확률은 제가 정말 피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고등학생보다 아마 확률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기 나오고, 그다음 14장 무한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설명이 저는 너무 뭔 소린지 어려가지고 오늘 군 들은 걸로 그냥 평생 만족하고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좀 중간에 챕터 좀 건너뛰고 뭐 음, 타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그렇게 한번 읽어는 보는 거죠, 아, 각자. 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5장을 뭐 하자 이것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읽어봤기 때문에 15장을 하셔도 됩니다. 되게 좋아. 19장이 컴퓨터 얘기라서 여기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아, 카오스 마지막 챕터인 카오스와 복잡성 여기는 저는 이것도 아예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 그냥 각자 읽어보는 걸로 대체를 음, 음, 해도 될 것 음, 음. 같습니다. 어? 될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다 읽어봤다 하는 성취감은 상당할 것 같고. 자기 네. 네네. 만족. 응. 지금 책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 챕터에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군요. 아, 그래요? 마지막 챕터에 지금 424쪽인데 예.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 요런 그림이 이게 나옵니다. 뭐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아, 예. 삼체 문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요즘 이미 핫한 건 이미 좀 줄었나? 한 2주 전까지 핫했던 이거 낙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 왼쪽에 그 일정한 패턴이 보이잖아요. 예, 무슨 용수철처럼. 네, 용수철처럼 보이는 일정한 패턴이 예. 그 어떤 힘을 받으면서 나가는 예를 들면 행성의 궤적 같은 거고 행성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여요? 그게 그 삼체 문제라고 해서 비슷한 질량을 가진 세 개가 만약에 있다면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딱 중간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 모양을 그리는 게 보이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행성끼리 부딪혀가지고 다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아, 이거 스포라서 사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20장에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 슬슬 읽어봐도 재밌다니까요. 거기에서 딱 아는 거 하나만 골라서 또 설명하셔도 저희들은 너무 흥감해서 재밌다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유후, 오늘도 하나 알았다. 이러면서 갈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야, 만난 제자 중에 제일 귀여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이는 제일 많지만. 맞습니다. 저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아, 저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대응이 안 되네. 음, 오늘 관점이 다르다는 걸 너무 여러 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오늘 계속 웃다가 끝나네요. 아,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흉한 세상에 이렇게 웃을 일이 음, 많다니. 음. 아, 웃음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니, 그렇게 많이 웃지도 않으셨는데. 많이 웃었습니다. 아, 오늘도 한 90분 정도 채운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정말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시간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기 14장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수하기, 무르 읽다. 아까 뭐였죠? 무슨 헛소리였죠? 가공할. 가공할 하나 헛소리였나요? 목소리. 가공할 음, 헛소리가 나오는 이 챕터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